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분위기 좋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매수를 합니다. 현선물 매수하니까 지수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장의 온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과 종목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역시 뜨거운 종목들이 뭔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함께 공개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조정을 7월에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관심이 많이 좀 떨어졌고 지수도 떨어졌고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겁나니까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증권주들은 근데 실적은 또 괜찮잖아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적하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때 순이익이 1조를 넘었습니다. 네, 이게 그 제 옛날 경험에 또 제가 대신고 다닐 때 이 닷컴 버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연간 실적으로 순이익 5천억을 낸 게 그때 가장 최대로 많이 낸 거였습니다. 근데 한 분기에 1조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2분기 때도 아직 시장은 발표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1조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2조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추세대로 3분기나 4분기 때는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4조가 넘는 회사가 되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해외 지점들, 해외 지점들에서도 이제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기간이 오래됐고 거기서 순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B이면서 또 투자은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IPO도 그렇고 알짜배기 회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스페이스X 같은 알짜배기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물론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길게 보시면 스페이스X는 점점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 가치를 키워갈 겁니다. 제2의 테슬라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서 그 주식 분할까지도 하기도 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아마도 그 길을 따라갈 거고 그때까지 이 미래에셋증권은 그 주식을 안 팔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날 건데요. 그 IPO 할 때 그 자산 가치가 한 8천억 정도로 평가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스페이스X나 이런 투자했던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이 많이 날 거고요. 그래서 이 미래에셋 자체는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지금이 가장 쌀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하반기로 갔을 때 특히 크리스마스 때 가면 연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또 많이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특히나 주주환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엔 지난달 말에 31일 날짜로 약 5천억 정도를 좀 자사주 소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가장 최대로 많이 한 그 자사 소각이고 앞으로 이런 소각을 여러 차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해가는 회사죠. 주당 가치도 늘어나고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좀 길게 보시면 이번 대세 상승기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증권을 첫 번째 오늘 종목 레이더로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주셨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LNF입니다. 2차 전지로 갈게요. 2차 전지 주들도 7월에 가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반도체나 AI 쪽으로 결국에 또 쏠릴 거지. 2차 전지는 아무래도 관심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다. ESS도 사실 그게 수익률이 엄청 높진 않더라. 그런 평가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큰 그 수익을 줬기 때문에 작년하고 해서 많이 들어갔다가 많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LNF가 이제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배터리도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ESS가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적고 하지만 ESS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거고 이 시장을 주름잡던 건 어디까지나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 해가지고 리튬 대신에 철 성분을 사용해서 굉장히 싸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재 위험도 낮고 해서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LFP 배터리 시장이 뛰어들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네.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소재 쪽에 있는 업체들도 LFP 배터리용 이 양극재나 음극재 네. 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LNF 같은 경우는 기존에 LG 엔솔하고 주로 거래했는데 이번에 삼성 SDI하고도 거래하면서 LFP용 양극재를 이번에 대량으로 양산을 합니다. 그 양산 수량이 점점 늘어나죠. 초기에 생산량을 공장에 3만 톤 정도로 시작을 했고 이거 향후에 2030년까지 이걸 6만 톤 이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살아나고, 즉 전기차 캐집에서 벗어나고 ESS 시장도 점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로봇 배터리라는 게 서로 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휴머니드 로봇 업체들이 양산을 시작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LNF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2차 전지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만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가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로봇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로봇 배터리는 우리 한국 업체들이 3원계를 갖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고, 여기는 중국 업체와 경쟁해서는 우리가 중국 업체보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이 배터리 업체들이 말 그대로 장인들이라면,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라면 이 도자기 굽는 장인들이 드디어 시장판에 받는 질그릇을 만드는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여기서 중국 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LNF를 잘 보시고, LNF 연말에 지금부터 해서 좀 주가 계속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큰데, 다만 이게 이제 테슬라에다가 그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은 게 실제로는 조 단위로 네. 계약을 맺었던 게 결국 한 900만 원 정도 샘플만 납품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LG 엔솔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수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거는 테슬라 쪽에서 직접 이 LNF에게 그러니까 공급받는 것보다는 LG 엔솔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훨씬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사경,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이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물론 그 부분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전지에서 LNF도 한번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선택한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자, 오늘 LG이노텍이 처럼 만에 또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과 카메라 모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LG이노텍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LG이노텍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 업체가 또 하고 있는 게 AI 기판 쪽이죠. 네네. 이 기판 쪽에서는 말 그대로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이런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게 굉장히 싸요. 싸기 때문에 전장 쪽에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또 개발을 했고, 이거를 이번에 이제 이 테슬라나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쪽에 납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그룹 차원에서 전장 쪽을 키우고 있고, 전장 쪽에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은 LG이노텍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G이노텍의 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기판도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그룹 자체가 이제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AI 서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이라고도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부터 올라서 더블이라고 그러죠. 네. 100% 오른 거하고 LG이노텍이 지금부터 올라서 100% 오른 게 어느 게 더 빠를지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LG이노텍이 오르겠습니다. 왜냐하면 LG이노텍은 그 거래처가 대부분 세계 우리나라 글로벌 빅테크들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엔비디아라는 고객사가 있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던 HBM4를 나눠서 줍니다. 네네. 하지만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적으로 애플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익률 면에서는 LG이노텍이 훨씬 크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 AI 기판 쪽을 갖고 주가가 거의 19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 LG이노텍의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비교해봐도 LG이노텍이 더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면서
말 그대로 뭐 지금 60만 원대 가격에서 한 120만 원까지 가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 같으면 매수가 한 61만 원에 뭐 그 이하로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0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노텍 다시 한번 100만 원대 진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